선생님은요, 군산 옥봉이 고향이시라네요. 그리고 군산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셨고요. KBS 프로듀서, 방송부장, 그리고 전북 예총 사무처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백제예술대 호원대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도 같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전북 문인협회 회장님, 그리고 전북 특별자치도 문학관 관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백봉기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백봉기입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 안에 있어도 그렇게 후끈후끈을 했는데, 아, 여기 와서 가만히 그 시낭송하는 거 듣고 음악 듣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중간에 신앙송도 넣고 또 음악도 넣고 그렇게 하면서 한 30분 정도만 제가 길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라든가 어떤 꼭 가볼 만한 것, 볼 만한 곳들이 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남원 춘향제가 그 일주일 동안 올해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춘향제가 있는데 117만 명이 남원을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남원이, 여러분, 남원에 춘향이가 살았습니까? 남원에서 춘향이가 살았을까요? 춘향이라는 인물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어디에 나오지요? 소설에 나옵니다. 소설. 그 가공의 인물입니다. 춘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남원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춘향이라고는 그 여인을 등장시켜서 정말 어려운 사랑을 이겨내고 결국은 사랑을 이루었다. 그래서 남원을 우리는 사랑의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남원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사랑의 다리도 있고 뭐 사랑의 테마 파크도 있고 거기는 온통 사랑. 예, 남원에 와서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건 혹시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도 같은데, 군산에 한 달에 외국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 달에 60만 명이 군산을 찾아요. 그러면 하루에 2만 명씩이 군산을 찾습니다. 자, 군산을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군산에 와서 무엇을 볼까요? 한번 생각나는 것. 근대문화입니다. 예, 아이고, 근대문화입니다. 근대문화 유산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박물관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조선은행자리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동국사도 보고, 일본이 살던, 일본 지주가 살던 일본 가옥도 보고, 좀 여러 가지를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군산이란 이 도시가 이런 도시구나. 그 철길이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옛날 학생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동경합니다. 영화 제가 그 PD로 있을 때 영화 조연출을 내가 2번 맡았었습니다. 근데 내가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감독님이 와서 영화 촬영을 하는데 제가 안내를 다 했어요. 지리적인 안내 같은 거, 식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쭉 안내했더니 그 영화 나오는데 조연출에서 백봉기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군산이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 시대극을 촬영할 때는 군산에서 했어요. 그리고 군산에 왜 그 감독님들이었냐면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쪽으로 안 가고 이왕이면은 이쪽 전라도 군산 쪽에 와서 촬영한다 해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군산의 근대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이것을 누가 찾아낸 줄 아세요? 찾아낸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근대 역사박물관의 관장으로 있는 김중규 관장님이 아이디어를 거기서 냈어요. 군산의 근대 문화를 개발을 하자.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정부에서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저렇게 지금 다 바꾸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KBS 여기에 그 PD로 있을 때 저는 축제를 내가 두 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세미나 때. 그때 당시에는 벚꽃 축제가 있었고 해산물 축제가 해망동에 있었습니다. 그런 축제라는 것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진다. 군산에서 축제는 딱 두 가지만 하자. 첫째, 불꽃 축제를 하자. 불꽃 축제. 무슨 불꽃 축제? 해망동 그 앞에 넓다란 새로 생긴 그 큰 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꽃 축제를 하자. 왜? 최무선 장군이 선유도 있는 그 앞바다에서 최초로 화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왜군을 물리쳤던 곳이 군산 앞바다입니다. 거기가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불꽃 축제를 거기서 하면은 너무 좋을 거다. 그냥 두 번째는 뜬다리 축제를 하자. 해산물 축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뜬다리가 지금 물이 빠지면 쏙 내려가고 물이 들어오면 폭 올라오는 거 그거 있잖아요. 뜬다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뭐 7개인가 있었거든요. 뜬다리 축제를 해서 사람이 그 군산 앞바다에 그 막 배도 띄우고 난리를 치자. 여기서 한번 이제 그런 아이들을 냈는데, 불꽃 축제라는 건 뭐 환경이 오염된다, 뭐 충남에서 반대한다, 뭐 어쩌고는 공무원들이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군산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발령이 났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근대 문화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로 잘했다. 이건 너무 잘했다. 군산에 근대 문화 여기다가 플러스 탕류를 여기다 집어 넣자는 겁니다. 탕류. 이 탕류는 채만식이라고 하는 인피에서 태어났던 우리 고장의 정말 유명한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군산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이 탕류라는 것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큰 에너지가 생긴다. 지금 채만식 문학관이 지금 있는데 금년에 9,000명이 왔다 갔어요. 왜 채만식 문학관이라든가 채만식의 이 탕류 이것을 왜 지원을 못 하냐? 채만식이 일제 친일 작가였다라고 하는 인명록에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채만식은 친일 작가가 아니라 항일 작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까 나눠준 것이 최유찬이라고는 연세대학교 교수가 낸 책인데, 그걸 발표했는데 누구 하나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백시종 뭐 소설분과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뭐 한상희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이 쭉 냈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장하는 채만식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것이 하나씩 항일 작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탕류를 보면은 금강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금강 이렇게 나오고, 또 중간에 보면은 줄줄줄줄줄 나가다가 군산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서 그 부분을 낭독해줄 우리 학생은 이번에 어린이 장기자랑에서 대상을 받은 군산 부속 초등학교 6학년의 임민수 맞죠? 그 낭송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물은 탁하다. 예서부터가 옳게 극강이다. 향은 서서나무로 빈빛이 충청 전라 양도의 접경을 골타고 흐른다. 이로부터서 물은 조수까지 섭슬려 더욱 흐르나
피가 훨씬 퍼진 게 제법 양양하다. 이름난 강경벌은 이 물로에서 아무 때고 갈증을 입고 촉촉하다. 낙동강이니 한강이니 하는 다른 강들처럼 해마다 무서운 물난리를 휘몰아 때리지 않아서 좋다. 하기야 가끔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애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탕류째 얼러 촤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처 하나가 올라 앉았다.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지금 방금 낭독한 것은 이 소설의 시작이 군산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앞부분에 이제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탕류에 보면은 군산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용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낱말이라든가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쭉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만식 선생님이 쓴 책이 거의 300권이 돼요. 290권으로 나와 있는데, 소설도 뭐 장편, 중편, 단편 이런 소설, 뭐 희곡, 평론, 수필 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단 시만 안 썼어요. 최만식 선생님은. 왜 안 썼냐? 친구인 신석정이가 시를 씁니다. 석정 선생님이 시를 쓰기 때문에 시는 석정이 나보다 더 잘 쓴다. 그러니까 내가 시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시만 안 쓰고 나머지 모든 동화까지 다 여러 가지를 썼던 그런 작가가 바로 최만식입니다. 제가 최만식 선생님에 대한 것을 특집을 방송을 2번 제가 제작을 했는데, 거기 제작을 하기 위해서 최만식 선생님의 아드님도 만나고 딸도 만나고 그 여러 가족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다 만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군산에 와가지고 그 집 가족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 며느리라든가 손자라든가 증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쫙 군산으로 초청을 해서 탕류 금강을 배를 타고 한번 쫙 불러주고, 그 다음에 군산에 있는 작가들이랑 해서 저 대야에서 환영식도 해주고, 그때가 이제 최만식 문학관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였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대가 찾은 탕류마을이라고 해서 6시 내 고향을 이제 제가 제작을 해서 방송을 나갔어요. 그 최만식 선생님의 그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가 쭉 이렇게 겪어오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민족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반성한다. 분명히 내가 반성한다라고는 반성도 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어떤 사람들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으니까 3번째 아들도 나고 너무나 어려운 생활에 있었고, 더군다나 무슨 글을 좀 일본 사람들이 듣기 싫은 글을 써가지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어요.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경찰서에서 형사들한테 다시는 내가 일본을 비방하는 글을 쓰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서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일본 경찰이 이광수랑 최남선이랑이 지금 가입해 있는 조선문인협회에 가입을 해라. 그러면 여기서 풀어주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이광수 잘 아시죠? 이광수, 춘원 이광수라든가 최남선 독립운동 34인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다음에 노천명이랑 다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저 미당 서정줄 친일 작가 서정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조선문인협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탕류는 초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다니는 고태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국을 경영하는 박재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곱주 장영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채만식은 알레고리라고 해가지고 해악, 풍자 소설을 많이 써 전부가 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빗대가지고 이렇게 틀어가지고 쓰는 그런 기법이 채만식 선생님의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1973년, 70년도 국제 팬클럽을 서울에서 할 때 그때 그 주제가 해악과 풍자였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하고 부각됐던 사람이 채만식 선생이었어요. 채만식의 탕류는 채만식이는 분명히 한일 작가였다. 이건 간접적으로 일본을 나쁜 장영보를 통해서 그래서 장영보 죽을 때 초봉이가 결국 죽이죠. 죽이는데 다 죽은 장영보한테 맷돌을 갖다 다시 막 또 그 위에다 올려놔 버리는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죽이는 일본이 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하는 알레고리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 탕류라는 소설을 썼답니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연세대학교 최유찬 교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주대학교에서 최유찬 교수가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들 한 5, 60명을 모아놓고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가서 채만식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거기서 했었거든요. 결국은 채만식 선생님이 친일 작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널리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채만식이라는 한 인간보다는 그 작품, 탕류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 군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탕류라고 하는 그 소설 채만식을 만나기 위해서 작년에 1,300명이 문학관을 찾았어요. 경기도라든가 여기저기서 지금 막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근대 문화 우리 이것하고 탕류의 그 문학적인 그런 것을 같이 우리가 거기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은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채만식 우리가 그 문인하는 사람들은 문학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채만식을 묻어버릴 거냐. 채만식의 이 탕류를 우리가 정말로 채만식을 다시 우리가 그 문학정신을 살릴 거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앞으로 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